안녕하세요. 방랑 화사갓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요일, 여전히 집콕이라고 요즘은 표현하네요. 집콕에 있습니다. 어제 모처럼 배달이 한 건이 있어서 배달 한 건 해주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집에 있습니다. 아마 모두들 이렇게 집콕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이슈가 코로나와 그리고 금융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에 있으면서 조금 인터넷으로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1930년에 세계 대공황, 아직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19년 유럽의 세계 1차 대전이 종결되고 유럽의 산업이 상당히 황폐해졌을 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었기에 물건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외에 수출하면서 경제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거품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또 미국이 상당히 욕심을 냈다는 거죠. 그 다른 나라에서 수출해오는, 지금 미국은 수입을 안 받으려고 보복 관세를 하고 보호무역주의를 펼쳤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원인이라고 딱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장이 엄청난 버블, 즉 거품이 형성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1929년에 검은 화요일, 검은 목요일 뭔가 해가지고 주가가 대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진정이 되더니 이제 실물에까지 번져가지고 엄청난 소비 위축과 생산 위축, 그리고 대량 실업자 발생 등으로 인해서 GDP의 80%가 날아갔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 원인을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보호무역주의와 그 다음에 거품,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하고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월가 결탁을 해서 지속적인 금리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추겼고, 그럼으로써 주가가 사실 폭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주가가 폭등하고 금융이 잘 돌고 그러면 돈들이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소비 심리도 많이 올라가고, 또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생산이 증가되고, 그러면 또 많은 고용을 많이 하게 되고, 유동성 완화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거품이 형성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오지 않았더라도 미국 내에 그 매파, 그 흔히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된다 하는 파들을 이제 비둘기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긴축을 좀 해야 된다, 이게 매파라고 합니다. 요즘 트럼프 이후에 매파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전부 비둘기파들이죠. 계속적인 무한대 양적 완화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지금 맞이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제로금리도 제로금리지만은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중국에 보복 관세를 하면서 보호무역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30년의 경제 대공황과 그 모습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 정치권과 월가가 너무 인위적으로 양적 완화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하나의 빌미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터질 것이 터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거의 유럽과 미국에서는 긴급 대피 명령까지 취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는 미덕이라고 합니다.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은 설비와 인력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용을 하게 되고, 그 고용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이 또 소비력을 갖게 되고, 뭐 경제 선순환이라고 하죠. 착할 선자입니다. 여기는 먼저 선자가 아니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경제가 양적으로 이렇게 팽창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 그 자가격리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난다면은 또 좀 빨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장기화되었을 때는 1930년에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현재 이런 사태에서는 대부분의 돈을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이 사람들은 소비가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이름으로써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 닫는 데도 많고 인원도 감축하고 이러듯이 생산량이 감소됩니다. 기업 역시 지금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으나 이것이 몇 달 지속되면 기업 역시 문 닫는 데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산을 감소시키겠죠. 생산을 감소시키면은 장비의 가동도 중단되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실업자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업자들은 소비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요. 그러면 생산 가동은 거의 안 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며,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경제 악순환. 그래서 이 경제에 있어서 경기 리세션, 침체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 경제가 다시 원활하게 활성화되는 데는 5년, 10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보다 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시에서는 많은 시설물이 파괴되고 또한 사람이 죽고 그렇게 됐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는 다시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일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협동하면서 뭐 다시 일구자라는 그런 뭐 캐치프레이즈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인간이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전염병, 역병은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염병,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은 인간과 인간의 서로 간의 교류를 많이 억제함으로써 소비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염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중들의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도 팔아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소비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소비는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역병은 전쟁에 의한 경기 침체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러 갔을 때 담보력이 없거나 기타 신용도 수입력이 없거나 그러면 절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금융은 보수적인 것입니다. 이 금융시장은 모든 실물 자산들이 불안할 때는 현금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은 회수하고 투자한 것도 다 회수하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역시 일단에 현금을 확보하고 보자.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일단 5천이라도 확보해 놓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도는 매도를 부추기고 이것이 도미노가 되는 거죠. 저번 주에 금요일에 오늘은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바닥이 어딘지 더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한국 시장 장이 끝나고 금요일에 미국 우리나라 시간으로 야간에 열리죠. 야간에 미국이 다시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부양책, 유동성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하루 먹히고 끝난 것입니다. 물론 금요일 밤 미국 시장의 폭락에는 코로나가 다시 유럽 등 미국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성장되느냐 침체되느냐라는 지표를 알려주는 기름값이 다시 폭락했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금요일 날 다시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리고 코로나 역시 유럽과 미국에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방역 체제나 이 지구상의 최고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보다는 더 잘 방어할 줄 알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자유주의, 즉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부에서 통제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뭐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주식시장은 저번 주 목요일 날 1400선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급반등으로 1500 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역시 고통스러운 한 주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형성됐던 저점 1400 얼마인가요? 그 밑으로 빠지지 않고 그 근방에서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뭐 소위 기술적 지표상으로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W자의 저점 형성이죠. 물론 그것이 잠시 깨지고 어쩌고 그것은 의미가 없고요. 종가 개념이나 어떤 뭐 하루 이틀 장에서 아니면 뭐 며칠 장에서 그 선을 버텨준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저번 주 목요일에 형성된 그 저점을 다시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바닥은 역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요인에는 물론 코로나가 어떻게 진정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세계의 경제는 1930년 경제 대공황과 같은 어려움이 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1930년 경제 대공황 시에는 우리 한국은 아직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슨 큰 타격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세계 경제는 극도의 혼란 상태였습니다. 경제는 물론 심리라고 합니다. 흔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하지만 경제하는 데에서는 경제는 심리입니다. 이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간다는 그런 심리가 확산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대공황이나 우리 한국의 IMF 때나 또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기인했던 리만 사태나 이 모든 것은 금융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 붕괴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계의 실물 경제보다는 금융시장의 버블이나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버블 상태인데 거기에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이 온 것입니다. 즉 실물과 금융이 같이 결합된 그런 중차대한 현상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안정화되더라도 쉽게 금융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것은 요원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도 못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이나 이런 것, 돈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고 또한 갖고 있지 못하다면 더욱 비극적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현금을 반드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